오늘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동락당을 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거 회재 선생님은 너무나 직언을 했기 때문에 명종 때 을사사화로 유배를 갑니다만 그 유배지에서조차 이 학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안의 고독과 마주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재 선생의 삶은 많은 의미를 줄 것 같아서 여기를 우리 답사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비록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는 푸시킨의 시처럼 삶이 절벽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절망이란 것은 또 다른 문을 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멋진 내일을 열어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길이의 문학에서 나의 길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문화와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인 양동 민속마을. 한국 최대 규모의 역사마을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이 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양동마을과 옥산서원으로 떠나는 오늘 탐방을 통해 그곳에서의 대표적 인물인 희재 이현적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를 통해 유배 속에서 만난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이 양동마을은 회재 선생의 이 성장기, 또 그런 회재 선생을 성장시켜 주었던 우제 손중돈 어르신, 여강이 씨와 월성 손씨가 서로 배려해 주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가면서 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 양동마을인데요. 이 집이 바로 손소의 둘째 아들 손중돈, 월성 손씨의 실질적인 이 종관을 이끌어갔던 사람의 살림집인데요. 이 집안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평조인 손소가 세조 때 이시의 난을 평정하면서 세조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하사받습니다. 요즘 말하면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죠. 그 정도의 재산과 권력이라면 바로 이 일대의 많은 부분을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은 참으로 청백리로 살아갑니다. 이 집은 살림집인과 동시에 정자입니다.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가 동시에 일상으로 잠시 비껴서서 전체 자연을 관망하고 또 관주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죠. 관리 감독을 할 때 그냥 은근히 나는 저 멀리 자연을 보고 내 삶을 성찰하고 있노라. 그러니 그대들은 내 눈길 의식하지 말고 농사를 지으시오 하는 그러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회재 선생은 바른말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막 왕한테도 직언을 합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외삼촌이 목민관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었다면 회재 선생은 이거 정치 철학으로서 말하자면은 잘못된 것에 항거하는 그러한 이제 정의로운 정치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가 기말로의 탄핵을 주장하다가 역으로 이제 관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탄핵되는 것이죠. 그래서 6년간 이곳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 동락당을 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6년간 있으면서 다시 한번 한양으로 돌아갈 때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동생을 위해서 지었던 집이 바로 저 향단입니다. 저 집은 다른 하고 달리 지붕 위에 삼각형으로 보이는 거 2개 보이십니까? 저걸 박공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살림집은 옆면으로 저 풍판이라든가 박공이 있지만 향단은 특이하게 박공을 앞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외삼촌 집이 여기 있는데 맞은편에 딱 보이는 저기에다가 어머니를 모시는 우리의 종갈 동생을 위한 집을 지으면서 저렇게 크게 또 박공을 전면에 딱 배치해서 지었을까요? 경쟁입니다. 삼촌이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셨지만 그 삼촌을 통해 가지고 저는 더 지금껏 성장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윈윈의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동반 성장이 되는 것이죠. 이곳이 옥산서원인데요. 여기에 서원의 원장님이 계시면 동지에 서재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날마다 와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앉아있는 이곳은 새 둥지하고 같습니다. 봉황의 둥지하고 같습니다. 선생님들 상상을 하면 저기 있는 저 산이 봉황의 형상을 담았거든요. 눈을 감고 팔을 펼치면
선생님들 가슴으로 봉황이 날아들 겁니다. 예.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키웠던 곳, 그것이 바로 이 서원을 통해서 그 후학들이 선대의 학맥을 이어가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동락당이라는 것은 회재 선생이 탄핵당하고 난 이후에 6년 동안 이곳에 언둔을 하면서 야, 아마 다 살았다 팍 죽어볼까가 아니야.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공부에 침체합니다. 그때 들어갔던 성리학적 체계, 그의 학문적 세계가 그 다음 퇴계 선생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영향을 받은 율곡 선생은 그야말로 중국에서 수입된 외래 사상을 조선적 성리학으로 완전히 우뚝 세웁니다. 그것이 이기 이원론에서부터 시작된 이기 이론론으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한 학자가 당대에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훌륭한 학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앞선 시대에 씨앗들이 다 있었습니다. 무언가의 흔들림에 의해서 또 뭔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후학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재 선생은 조선 성리학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토대가 됐던 분이고요. 이러한 회재 선생을 낳은 분이 물론 아버지가 나를 낳게 하고 어머니가 날 잉태해서 세상에 내놓았지만 그의 정신적인 부분은 또 외삼촌 손중돈입니다. 그 외삼촌 손중돈의 우때는 아버지하고 교류를 가졌던 김종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서 또 기억과 기억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단 한 줄의 문자와 문장을 통해서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알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어느 날 나의 정신을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무전듯 아주 절망의 벽을 딱 만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옛 사람들은 그 절망의 벽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들은 비관을 보고 부정적인 사고를 했던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 순간 내 안에 나를 마주할 수 있었던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삶은 용기인 것 같습니다. 감각에 매몰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이성적인 것, 주체적인 것, 이것을 향해서 내가 원래 꿈꾸었던 그 지향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분들이 옛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공고히 그러나 자연과 더불어서 나를 추스려보고 나를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보자. 이것이 기리의 인문학에서 지향하는 그 어떤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뭐 좀 안다고 자부했는데 여러 가지를 듣고 보고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멋진 그런 교육을 받은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 정말 선조들이 살았던 그 지혜로움들을 많이 오늘 배워가고 또다시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김정희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영도 도서관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유배라는 거에 대해서 역사 속에 한 글자 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 근처에도 윤선도 유배지라든지 유배지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뭐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지식들을 이렇게 직접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여기 부산을 근거지로 해서 부산에 있는 혹은 부산 주변에 있는 우리 선조들의 유배 생활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원론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죄인을 처벌하던 5가지 형벌 중 하나였던 유배.
유배의 형기는 원칙적으로 무기종신형이었습니다. 한번 떠나면 왕의 사면과 권력의 변화 없이는 돌아올 수 없었는데요. 권력은 지우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지식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만나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유배지는 모두 408곳 정도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까지 그 지역은 방대한데요. 먼 곳까지 유배를 떠나며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자는 당시 유배인들이 어떤 과정으로 벌을 받게 됐는지, 유배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졌을 고민은 무엇이었는지를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2017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영도도서관은 1996년 7월 1일 개관했는데요. 지식정보의 충족과 평생교육 증진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주민이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조성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과 맞춤형 어린이 영어 독서 지원 및 영어 독서 생활화를 통한 어린이 영어 도서관 운영으로 책으로 하나 되는 도서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